공난숙이 소파에 기대어 생각 중입니다. 우리 아가 뭔 고민이야? 할매한테 물어봐. 어머, 할머니가 웬일이야? 나한테. 먼저 말을 다 시키고. 그러게요. 할매께서 주책이십니다. 홍 셰프가 뭔가 말하려다 멈춥니다. 눈빛이 순간 멀어지고 방금까지 살아있던 표정이 툭 꺼집니다. 할매신이 내려온 겁니다. 홍 셰프 할매가 난숙을 똑바로 보며 낮게 말합니다. 아가야. 난숙의 웃음기가 싹 거칩니다. 홍 셰프가 자신을 그렇게 부를 때는 늘 들킨 날이었으니까요. 홍 셰프 할매는 숨도 안 고르고 찔러 들어옵니다. 홍 셰프는 뭔 꿍꿍이냐? 말해봐 아가. 난숙이 일부러 가볍게 웃습니다. 내가 꿍꿍이가 없으면 공난숙이 아니지. 홍 셰프 할매가 입꼬리를 비틀듯 올립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년이라 카던 하네라 그년. 그 무시무시한 년이 더 어마무시한 놈을 나랑 같이 잡자고 손 내밀었지. 난숙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립니다. 맞아요. 헤라와는 오늘 진태석 치자는 말로 한 배 탄 것처럼 마무리했죠. 그런데 홍 셰프 할매가 못 박습니다. 근데 아가야, 네 속은 그게 다가 아니지. 하네라 그 계집도 잡아버리고 싶지. 난숙이 웃습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그 웃음은 인정이었어요. 꿩 먹고 알 먹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그거지. 그래. 이번엔 제대로 먹을 거야. 홍 셰프 할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니년이 의리가 어디 있노. 겉으론 손잡고 뒤통수 후려치는 연놈들 한둘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이죠. 할머니한테만 빼고. 그 말이 끝나자 홍 셰프의 눈빛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다는 듯 접시를 정리하며 존칭으로 돌아가요. 회장님 따뜻할 때 드십시오. 난숙은 대답 대신 컵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들킨 건 기분 나쁘지만 동시에 확신이 생겼죠. 자기가 가려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요. 그 확신은 곧 건양가를 흔드는 다음 판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 제목이 또 한 번 사람들의 눈을 잡아끕니다. 건양가 며느리 주영채, 진세훈의 아이, 그리고 결혼사진. 주영채는 그 기사를 보며 숨이 차오르도록 행복해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 이제 누구도 자신을 밀어내지 못할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영채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진세훈은 반대였습니다. 기사가 뜰수록 얼굴이 더 굳어갑니다. 영채가 내민 초음파 사진은 종이 한 장이지만 세훈에겐 족쇄였죠. 내 아이라는 말이 책임감으로 눌러오면서도 그 책임이 곧 정원을 잊어야 한다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더 깊은 혼란이 세훈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자신의 생모 죽음에 하네라가 관련돼 있다면, 그 여자의 친딸이 차정원이라면, 그런데도 아버지 진태석은 하네라를 내 여자라 부르며 지키려 든다면, 세훈은 그 괴리감에 숨이 막힙니다. 진태석이 내 여자만은 꼭 지킬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 세훈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그건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꺾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권력의 편에 선 아버지를 처음 보는 얼굴. 주영채는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못 받아 심통이 나 있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프로포즈에 대한 언급이 없자 성격 급한 주영채는 반지 이야기를 꺼내고 진세훈은 정원이 끼던 결혼 반지를 주영채에게 내밉니다. 지금 나한테 차정원이 끼던 반지를 끼라고. 영채는 눈물로 공난숙에게 매달립니다. 차정원이 끼던 반지라며 반질반질한 반지를 흔들죠. 자신이 건양가 며느리인데 그 반지를 받았다는 건 공난숙을 무시한 거라며 울부짖습니다. 공난숙은 겉으론 분노합니다. 아니, 우리 영채한테 어떻게 진서방이 차정원 그 계집애가 끼던 반지를 줄 수가 있어.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난숙이 정말 화가 난 건 반지 때문이 아니라 그 반지가 세훈의 마음 한가운데에 여전히 차정원이 박혀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세훈은 씁쓸하게 인정합니다.
나 차정원이랑 살던 남자야. 그 한 문장이 거실을 얼립니다. 영채는 더 크게 무너지고 공난숙은 더 크게 불을 붙일 이유를 얻습니다. 그래. 얘는 아직 흔들린다. 흔들릴수록 더 조여야 한다. 공난숙의 계산기가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전쟁도 시작됩니다. 사랑을 걸고 사람을 배치하는 전쟁. 진세미는 주하늘에게 끊임없이 자신과 사귀자는 말을 합니다. 세미는 하늘에게 아끼는 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늘은 세미에게 차정원에 대한 마음을 확실히 밝히며 고백을 할 거라고 말하죠. 진세미는 그동안 차정원에 대한 감정을 억눌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빠의 새언니로 들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잃어버린 딸이 돼버린 차정원. 그 차정원은 건양가를 흔들고 있고 자신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주하늘까지 차정원에게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흔들립니다. 주하늘이 오늘 정원에게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세미는 세훈을 찾아갑니다. 세미는 울음이 차오른 얼굴로 진세훈에게 말하죠. 하늘 오빠 오늘 차정원한테 고백한대. 세훈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 마음도 정리 못했는데 누군가의 고백 타이밍을 논하는 그 상황이 더 지옥이니까요. 주영채도 끼어듭니다. 세미를 찌르듯 웃으며 묻죠. 주하늘 대표 아직도 좋아하지? 세미는 결국 무너집니다. 세미는 자리에 없는 정원의 가방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하늘임을 직감합니다. 저 전화를 받으면 오늘 차정원은 하늘 오빠에게 고백을 받게 된다는 건데. 세미는 어느새 정원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빼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안 지나가 파고듭니다. 그 여자는 언제나 사랑을 명분으로 악을 합리화하니까요. 안 지나는 세미에게 속삭이듯 부추깁니다. 사랑을 쟁취하려면 이 정도 나쁜 짓은 할 수 있어야지. 세미의 손에서 차정원의 폰을 잡아채 탕비실 쓰레기통에 쳐 박아버립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운 세미는 안지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맙니다. 그 사이 주하늘은 우선 조미향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조미향은 든든하게 정원을 지켜주는 주하늘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조미향은 주하늘에게 묻습니다. 고백은 했나? 정원이 좋아한다고. 하늘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직 정원의 마음이 다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죠. 미향은 쇳불도 단김에 빼라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정원이 손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건양가에서 온실 속 화초처럼 무엇이든 다 소유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진세미.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늘 아버지에게 던지는 부탁이죠. 세미는 진태석에게 매달립니다. 차정원하고 하늘 오빠 떼어내줘. 그 순간 진태석의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딸이 울어서가 아닙니다. 딸이 차정원 따위 때문에 밀려온다는 사실이 회장 진태석의 자존심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하늘까지 정원을 지키려 들고 있죠. 태석은 하늘이 못마땅합니다. 건양가와 손을 잡고 자신의 편에 선다면 훨씬 더 클 수 있을 텐데 차정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태석 눈엔 배신자처럼 보입니다. 태석은 결심합니다. 차정원은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주하늘은 건양의 편으로 묶어야 한다. 그 방법은 하나. 진세미의 짝으로 하늘을 끌어오는 것. 사랑이 아니라 배치. 건양가가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또 오셨어에. 출근 도장이라도 찍어드릴까에. 조미향이 일부러 툴툴대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벌써 바빠졌습니다. 이 남자가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지거든요. 황 실장은 짧게 고개만 숙이고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따라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죠. 그걸 미향이 먼저 알아채고 툭 던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 차기범 사건 이후 황 실장에게 조미향은 그냥 가게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 미향의 웃음은 그 사람에게 자꾸 미안함처럼 걸립니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감정이요. 자기 손이 더러워질수록 미향 같은 사람이 더 눈에 밟히는 거죠.
미향이 신메뉴 개발에 대한 설명을 해줬을 때 미향 씨, 지금까지 본 중에 제일 이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향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와 심쿵하노. 미쳤다 내가. 미향이 혼잣말처럼 내뱉고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 한마디가 미향한테는 너 괜찮아로 들렸거든요. 차기범이 사라진 뒤 세상이 자꾸 무너진 것 같던 그 시간들 속에서 누가 미향을 보고 이쁘다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나요? 황 실장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덧붙여요. 이번엔 칭찬이 아니라 다짐처럼. 열정이 넘쳐 보여서 안심이 됩니다. 안심. 그 단어가 미향 가슴을 또 쿡 찌릅니다. 대체 이 사람이 왜 안심이란 말을 여기서 해? 미향은 모른 척 웃으며 퉁칩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아주 낮게 중얼거려요. 미향이 못 듣는 척 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미향 씨는 이런 걸 계속해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그 말은 결국 황 실장의 마음입니다. 차기범 사건 이후로 황 실장은 해결사인 척 더 차갑게 살았지만 이 가게에 오면 자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미향이 웃고 땀 흘리고 신메뉴를 만들고 살아있는 걸 보면 자기 죄책감이 잠깐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황 실장은 마지막까지도 응원으로 마무리합니다. 황 실장은 그걸 보러 온 겁니다. 맛을 보러 온 척하면서 사실은 미향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확인하러요. 한편 정원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정원은 이미 황미수에 대한 냄새를 맡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공난숙이 정원에게 자료를 줍니다. 헤라가 작가를 어떻게 고립시키고 작품만 빼먹었는지 그 민낯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였죠. 정원은 자료를 읽으며 깨닫습니다. 공난숙이 자기를 도와주는 건 선의가 아니라 계산이라는 것. 한헤라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공난숙의 목표라는 것. 하지만 정원도 멈출 수 없습니다. 황미수는 헤라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결정타니까요. 정원은 기사를 다시 봅니다. 주영채의 결혼사진, 임신기사, 반지 소동. 모두가 덮기에 미쳐있는 동안 정원은 폭로를 준비합니다. 정원이 낮게 말하죠. 좋아요. 덮어봐요. 나는 역공 위에 역공을 올릴 거니까. 그리고 멀리서 홍 셰프의 낮은 목소리가 겹칩니다. 착한 애가 오늘은 피를 보겠네. 내일 거냥 가는 사랑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거짓 때문에 무너집니다. 25년 만에 나타난 딸의 인생 이야기 다음엔 가짜 화가의 인생이 무너질 차례입니다.